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 식당의 식재 관리법에 대해서 아주 이 전문 분야시죠? 이쪽이.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다 나름 그 식재 관리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네, 제가 여러 가지 한 방법 중에 뭐 네. 좋았던 부분들만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그 식당의 가장 큰 기본은 식당 네. 식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네. 선입선출하는 거죠. 선입선출. 네, 선입선출하는 건데 네. 선입선출 뭔지 아시죠? 네, 있던 거 재고 먼저 빼고 네, 나중에 들어온 걸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거 나중에 쓰는 그런 건데 네, 네. 이게 사실 되게 귀찮아요. 이게 엄청 귀찮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 재료들이 밑바닥에 있으면 그걸 또 드러내고서 넣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종업원들한테 이걸 자꾸 인지시키거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잘 하지 네. 않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네,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안 상할 것 같죠. 네,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면도 맛이 가고요. 네. 면이 다 그 습기가 날아가서 면이 밀가루처럼 풀어져요. 아, 습기가 날아가서 네, 네. 냉동실에 넣으면 아.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는 네. 냉동품들이 지방이 산패가 될 수 있는 온도예요. 지방들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맛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고기를 냉동실에 오래 있는 고기들은 맛이 달라요, 벌써. 아. 선입선출이 되면 그런 네네.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귀찮으니까 선입선출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위로 계속 쌓게 되더라고요. 네, 네. 무거운 거 다시 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지켜줘도 네. 사실은 음식 그 맛이 좀 달라지긴 해요. 이제 처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선입선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되게 기본적인 거 귀찮은 일이니까 뭐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결국엔 그게 음식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 나중에 그렇죠, 아시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냉동고에 얼음이 없어야 돼요. 냉동고에 얼음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거든요. 냉동고의 성에가 어떤 집 가면요 거의 한 10cm 낀 데가 있어요. 재료들이 반도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네네네.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얼음이 막 꽉 껴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냉동고에 얼음이 있으니까 재료들이 신선하게 되겠지 하지만 재료들을 얼음에 쟁여놓는 거, 영도를 유지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그리고 그 얼음 안에 쌓여 있으면 그냥 음식물들을 얼음에 쟁여놓는 꼴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그 재료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런 냉동고를 보면요 바닥이 쓰레기통이에요. 거의 뭐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집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10 중에 한 2-3명이 있을 거예요. 두세 분 아마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예요. 냉동고 안에 그 성에가 1-2cm 이상 끼지 않도록 청소를 자주 하셔야 돼요.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냉동고 관리, 냉장고 관리는 그렇죠. 되게 부지런해야 냉장고 안에가 깨끗해져요. 그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럼요, 네네. 네네. 그 다음에는 단독 메뉴를 줄여라 이런 네.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단독 메뉴를 줄이라는 게 뭐냐면 재료가 돌리지 않는 메뉴들을 하는 게 있어요. 네. 10가지 메뉴가 있다면 그 한 메뉴를 위해서 재료를 쓰는 메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꼭 해야 될 메뉴는 어쩔 수가 없지만 네네. 신메뉴를 개발할 때 꼭 그런 메뉴들을 개발하거든요. 재료가 단독 메뉴이기 때문에 나가는 횟수도 적고 재료가 빠지는 횟수 횟수가 적고 근데 그 메뉴가 신메뉴이기 때문에 잘 또 오다가 안 들어와요. 또 그 잘 안 나가던 메뉴가 나가서 뭐 컴플레인도 많고 조리를 익숙하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단독 메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 부분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이것도 준비하려고 엄청 애쓰셨을 텐데 이거 놓으려면 또 아까워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신메뉴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있는 재료를 되도록이면 돌렸어야 되는데 메뉴가 식상하다면 단독 메뉴로 가야 되는데 단독 메뉴를 갈 때는 네. 그런 프로모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판매를 막 일어나게 만들어야겠다. 네네. 뭐 할인 정책을 쓴다던가 또 뭐 이걸 껴서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료가 돌게끔 탄력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오류 갖는 경우는 뭐 옆집에서 뭘 파니까 잘 되니까 나도 팔아야겠다. 뭐 이런 경우에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그 벽에 매뉴얼을 붙이는 겁니다. 벽에 매뉴얼? 네. 네. 이건 뭔 말인가요? 그 주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이 필요한데 네. 그 매뉴얼을 다 적어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주방 안에 매뉴얼을.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도 이 자리는 상추가 놓는 자리, 네네. 상추가 놓여지는 자리, 이 자리는 깻잎이 놓여지는 자리 이런 식으로 그 좁은 냉장고는 어쩔 수 없어요. 좁은 냉장고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좁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못 붙인다면 선입선출을 네, 선입선출. 선출하고 네.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매뉴얼들 조리법 레시피 네네. 같은 것들도 네. 적어 놓으면은 네.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해야 이제 식재의 로스가 줄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식재의 로스를 줄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리를 할 때 타이머와 계량컵 거울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조리할 때 타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료의 낭비도 줄이고 일정한 맛을 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육수를 내는데 육수 타이머 안 맞춰놓고 1시간씩 끓여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가스비도 많이 나가고 맛도 달라지고 하니까 네네. 그런 계량을 자꾸 하는 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정리정돈 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리정돈. 이 식재 관리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본인데 아주 귀찮아. 되게 귀찮죠. 이게 여러 사람의 손을 타다 보니까 주방 안이 항상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쓰던 식재료가 조금만 5숟갈 남으면 그거 봉지에 싸가지고 고무줄 묶어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한 1년 있다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자꾸 청소를 해야 돼요. 네네. 주방은 계속적인 청소하고 정리정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장 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요. 자, 다음은 냉장고 안에 그 쓰는 그 용기가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쓰시는데 원형 네. 용기를 많이 쓰세요. 근데 사실은 그 원형 용기는 쓰기에는 좋아요. 사각 용기는 쓰긴 불편해요. 하지만 보관용으로는 사각이 좋고 쓰기에는 원형이 좋은데 그거를 동시에 하시는 거죠. 귀찮으니까. 체에 받쳐가지고 물 빠지면 그걸 바로 냉장고로 집어넣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냉장고 자체가 사각이기 때문에 보관 용기들이 사각이 돼야 한 20% 정도 더 확보가 돼요. 냉장고 공간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막 조리하다 보면 짜투리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식구들 먹는다고 그걸 막 짜투리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면 네. 업주는 가만히 보면 짜투리 먹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짜투리는 안 나오게 해야죠. 식구들은 제대로 된 걸 먹여야 돼요. 왜 식구들한테는 자기는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식구들한테는 당근 짜투리 생선 대가리 주고 그래서 짜투리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자꾸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네네. 직원들한테 주는 음식들은 짜투리 주지 마세요. 네네. 나하고 먹는 똑같은 거. 그리고 끼니마다 이게 그 노동 12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고기를 자꾸 먹여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요. 있는 거 자꾸 먹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네네. 자꾸 버리셔야 돼요. 아까 식재료 아끼려는 것도 버리라는 이거 뭔 말이냐면 그렇죠. 손님이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활용하는 집 아직도 되게 많아요. 김치 특히. 김치 손님이 먹고 나면 그거 모아가지고 볶음에 쓰거든요. 김치찌개도 쓰고. 업주들이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그렇죠. 아낄 것도 아끼고 버릴 것도 아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만이 새로운 재료가 또 들어와요. 그렇죠. 재고가 생겼을 때 이거를 오늘까지 쓸 수 있으면 쓰지만 오늘에 써서 내일 아침 되는데 상태가 보니까 괜찮아. 그런 건 쓰면 안 돼요.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재료를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음식 맛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죠. 버릴 때 버리는 거. 손님상에 나갔던 거는 규정상으로는 생야채는 네네. 다시 씻어서 절단하지 않는 생야채는 다시 씻어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불법은 아닌데 야채가 또 사실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열을 받기 때문에 또 이게 시들어요. 그 야채를 다시 살리면은 그 야채가 또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생야채 같은 건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생야채가 아닌 규정상에 안 된다고 규정된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네. 그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매할 것들을 적어요. 구매할 것들을 적을 때 보통 그 적지도 않고 이래요. 그냥 영세하거나 좀 조그만데 전화기를 먼저 딱 들어요. 그다음에 네. 생각을 해요. 사장님 오늘 저기 뭐 필요하고요. 아 맞아 이거 빠졌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딱 그럼 9점 있다가 이거 빠졌네. 다시 전화해요. 사장님 떡 좀 갖다 주세요. 떡 빠졌네. 사입이 일정하게 기준이 안 되면 재고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재고 품목을 쭉 적으세요. 표를 만들어서 재고량과 사입량을 따로 표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네네. 그걸 코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사입해야 될 전체 재고를 적을 수는 없어요. 사실 되게 힘든 네네.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입해야 될 재고를 적는 거예요. 옆에다 네네. 개수를. 그래서 사입표가 필요해요. 사입하는 품목은 반드시 재고를 적어야 돼요. 그 다음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서 식당의 식재관리법에 대해서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기본은 선입선출을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정리정돈 하시면서 그 기존에 이제 못 쓰는 물건들을 다 청소하시고 네. 그다음에 버릴 건 과감히 버리시고 재활용 절대 하지 마시고 네. 하시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